안녕하세요. 벨라 채널입니다. 오늘은 먼저 다녀온 빅부다 아기 코끼리 체험 타이거 파크와 함께 묶어서 다녀오기 좋은 시티투어 2탄 와찰롱과 카오랑힐 그리고 요즘 푸켓에서 가장 핫하다는 푸켓 올드타운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와찰롱인데요. 먼저 다녀온 빅부다와 타이거 파크에서도 가까운 거리로 연결해서 들러보기 좋은 코스입니다. 와찰롱은 19세기 초에 지어진 사원으로 왓은 사원, 찰롱은 지역 이름으로 찰롱 지역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입구부터 화려한 여러 개의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푸켓의 29개 사원 중 가장 크고 화려하며 가장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사원이라고 합니다. 라마 5세 통치 기간 중인 1876년 주석광산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광산주들이 무리한 노동력 착취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부상자들이 치료에 도움을 준 세 분의 스님을 모시고 있는 사원입니다. 이분들은 향치료와 의술에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스님들이 모습이 조각된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면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와찰롱은 채디라 불리는 대탑과 추모홀, 중앙사원 등 4곳만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데요. 사원 안에 들어갈 땐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고 어깨를 가리고 무리까지 내려오는 바지나 치마를 입어 예의를 치러야 하지만 별도의 제재를 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중앙사원에 들렀을 때 세 분 스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직접 금박을 붙이며 추모를 하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높게 뻗은 뾰족탑 때문에 입구서부터 보이던 채디라 불리는 분홍색 건물이 있는데요. 높이가 무려 60m나 되는 3층 구조의 사원입니다. 이곳 또한 신발을 벗고 입장이 가능한데요. 대리석 바닥이 엄청 뜨거워요. 양말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1층에 들어섰을 때 굉장히 많은 황금 불상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벽과 천장은 부처의 생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실내엔 기증된 많은 황금 불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층도 1층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좀 정신없다 싶기는 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면 불상들을 모셔두고 유리벽을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 줘. 다 시주를 하려면 발 받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독특한 곳이었는데요. 이곳에 유리벽을 세운 진짜 이유는 잠깐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스님들의 사리를 모셔놓았기 때문인데요. 제 눈에는 그저 보석처럼만 보여서 신기했습니다. 2층과 3층의 테라스로 나오면 사원 전체의 멋진 뷰를 볼 수 있는데요. 진짜 기쁘다가 보이네. 마치 액자 속 그림 같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찰롱에서 사원을 다니는 내내 화약을 터뜨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요. 악기를 쫓고 자기 죄를 씻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공사 중인 곳이 많아 어수선한 분위기이지만 주황색과 황금색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사원으로 푸켓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원이라 하니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푸켓 올드타운 가기 전 뷰가 좋다기에 카오랑힐에 올라와 봤습니다. 카오랑힐 있고 여기서 어디? 입구에 원숭이가 주민들이 주는 음료수를 받아먹고 있는 모습이 마치 터줏대감인 양 꽤나 천연덕스러워 보였는데요. 이곳은 원숭이가 심심치 않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มีน้ำหวานชอบน้ำหวาน พูดถึงผมมันสวยเนาะ อะไรนะคนมันสวยอ้วนอ่ะ 여기도 시원한데 저기라고 뒤에는 저기라고. 무더위에 시원한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자고 있는 고양이도 보이네요. 카오랑 브릿지라고 여기도 레스토랑인가봐. 저기에서 전망 보면서 식사하는. 카오랑일에 두 개의 뷰 맛집 카페가 있는데 그중 하나 카오랑 브릿지가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 푸켓시티 뷰포인트라고 써있어. 이곳은 푸켓 사람들에게도 데이트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남산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와, 여기가 그거네. 그 와찰롱에서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거다. 그치? 와. 높은 건물 없이 탁 트인 전망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광경인데요. 저희는 낮에 올라왔지만 야경과 선셋이 꽤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 이거. 야, 이렇게 찍어야지 높은 데는 알지 고도로. 하나, 둘. 한 별한 왜 사진 빨리 안 돼? 걸어 내려가야지. 근데 우리가 멀리 가는 거라서 와. 곳곳에 뿌리를 멋지게 늘어뜨린 반얀트리 나무가 인상적인데요. 반얀트리 나무는 지혜의 나무를 의미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걸어 올라오는 건가 봐. 여기 산책로처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걸어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내려갈 때도 택시가 부르면 잘 오니까 택시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가볼까? 저기에서 전망도 볼 수 있나 보다. 예쁘다. 이곳엔 올라올 때 봤던 카오랑 브릿지와 또 하나 퉁가 카페가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 중에 퉁가 카페를 가보았습니다. 다 예약이 돼 있네. 카페는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뷰가 좋은 위치는 벌써 다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꽤 인기 있는 카페라고 합니다. 퉁가 카페만의 뷰포인트도 있었는데요. 불 밝힌 저녁 모습이 훨씬 예쁘다고 하네요. 와, 맛있다. 카오랑일 구경을 마치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푸켓 올드타운으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매번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어디서든 택시를 부르는데 어려움이 없이 금방금방 차를 부를 수 있었고요. 4명이다 보니 인원수 대비 저렴하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푸켓 올드타운은 독특한 양식의 파스텔톤 건물들이 한몫하는 사진 스팟들이 많은 인기 많은 장소인데요. 특히나 일요일에는 차량 통행을 막고 야시장이 열리기도 합니다. 중국 문화와 말레이시아 문화, 포르투갈의 문화까지 한데 어우러진 예쁜 건물들이 즐비한 거리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란야이 일요시장이 열리는 날이라 소문난 맛집뿐만 아니라
거리에도 사람 밀집도가 높아 걸어 다니기에도 힘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밀려오는 거야? 신호 바뀌었나? 강산에 라코스테. 나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인데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카라멜 스무디 되게 아이스크림 집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서 사진을 찍어야 올드타운에 왔다 갔다고 할 정도로 올드타운의 상징과도 같은 벽을 꽃으로 장식해 유명해진 카페가 나오는데요. 역시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골목을 나오면 탈락로드를 따라 길게 야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5시쯤부터 슬슬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노점들이 각양각색의 기념품과 잡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능숙하게 기타를 치며 버스킹하는 아저씨도 정말 멋지시네요. 독특한 소품들이 많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 거리는 700여 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소품들뿐만 아니라 태국 음식, 디저트, 음료, 의류, 액세서리들을 판매하는데요. 물가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도리안이다. 태국 여행 다니면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로띠를 TV 보면 다들 맛있다고 난리라 저희도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얇게 편 반죽에 계란과 바나나를 넣고 부쳐 연유나 초콜릿을 뿌려주는데요. 맛있어? 솔직히 너무 달아요.
황금색 용의 동상이 있는 이곳까지 오면 야시장의 끝입니다. 아침부터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나름 알차게 볼 거 다 보고 다닌 것 같아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올드타운에 간 김에 잠깐 한 군데만 더 소개하고 갈게요. 빠통엔 정실론과 빅시마트가 있다면 푸켓타운엔 센트럴 푸켓 백화점이 있습니다. 빠통에 있는 센트럴 백화점은 아울렛 분위기 규모였지만 푸켓타운 센트럴 백화점은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건물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우와, 여러 수가 있네. 1층의 명품관부터 아래층으로 식품관과 푸드코트는 물론이고 양쪽 건물에 웬만한 브랜드는 다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대형 백화점과 견주어 손색 없는 모습에 놀랐는데요. 푸켓타운에 가신다면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하루 동안 빅부다에서 올드타운의 썬데이 마켓까지 정말 부지런히 다녀봤는데요. 푸켓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